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스스로 익히는 수학적 기납법 156쪽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들 다들 해오셨죠? 자, 그러면 개념 1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죠.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첫째 항 A1의 값, 이웃하는 두항 AN과 전항 구항 A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질 때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에 N을 차례로 대입하면 수열이 모든 항이 정해진다. 이와 같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한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수학적 귀납법. 자연수 n에 대해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첫 번째, n이 1일 때 명제 P1이 성립한다. Pn이 성립한다. P1이 맞는 것 같은데. Pn?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수에 대해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한다. 글쎄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어떤 특정한 n보다 같거나 큰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당연히 첫 번째는 n이 m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 이것도 n으로 합시다. 그냥 Pn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가정이 n이 k일 때 n보다 큰 임의의 k에 대해서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정의된 수열 AN을 첫째 항부터 5항까지 나열하여라. 자, 한번 해볼까요? A1은 1, A2는 기납적으로 정의됐으니까 A1이 1이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A3는 2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A4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또 빼주니까 마이너스 5, A5는 마이너스 5에서 또 마이너스 1 해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등비수열입니다. A1이 1 적혀있고 A2 1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A3는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주면 되니까 4, A4는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8, A5는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주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2번 AN이 이것을 만족시킬 때 개차네요. 차이가 등차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A3가 7일 때 A1을 구하라. 거꾸로 찾아가 역산하면 되죠. 그래서 A3이라는 것은 이 정의를 따르면 A2 더하기 1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A2 더하기 2 곱하기 2를 집어넣은 것이죠. 근데 얘가 7이라고 했죠. 따라서 A2는 뭐가 나오냐면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을 이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A1 더하기 1이고 얘는 A1에다가 2 곱하기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A1은 1이 되겠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이렇게 정의될 때 A5를 구하라고 했네요. 이번에는 관계식이 AN이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AN을 나눠주면 형태가 구조가 좀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AN 분의 AN 플러스 1이
2n-1 분의 2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갖고 있어요. 물론 n은 지금 1, 2,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아니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2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N을 다시 올려볼까요? AN을 올려보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우면 되겠죠. 관계식은 그렇고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전항과 후항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A1이 1이니까 1을 집어넣으면 A2가 일단 나오죠. A2는 1을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A1 1 3이 된다는 소리고요. A3는 똑같이 A3일 때 2를 집어넣는 거죠. 다시 A3라는 것은 2 더하기 1이니까 A2인 3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2 빼기 1 분의 2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 3이 약분되고 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A4는 앞에 있는 3, 그러니까 5분의 3, 7이죠. 집어넣으면 A3고 A3가 5니까 그래서 해주면 7, 3, 5, 7, 9가 될 것 같네요. 그죠? 확실하게 해봅시다. A5는 5를 집어넣는 것이고 4를 집어넣는 것이고 그죠? 4를 집어넣으면 7분의 4를 집어넣으니까 9 곱하기 A4 7 계산하면 역시 9가 나옵니다. 확인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것을 구해보아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항과 후항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얘도 개차 수열의 형태인데 AN 플러스 1은 일단은 뭐 이렇게 할게요. 2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자, 그래서 항을 한번 더 해볼까요? 더 해볼까? 정의대로 일단 가봅시다. 얘는 우리 찾는 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다섯 개만 있죠. A1은 1이라고 했고 A2 더하기 A3는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A2 더하기 A3는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인 2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 더하기 5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런 식도 필요가 없겠어요. 그죠? 다 치워도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좀 쉽죠? 근데 이게 어렵게 내면 또 어렵습니다. 그건 차차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보고 4, 5를 집어넣습니다. 4를 집어넣으면 9네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한번 더 써주자면 2 곱하기 4 더하기 1이 되겠다. 자,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 주면 1 더하기 5 더하기 9 결과값은 15 나오죠? 됐습니다. 5번 소금물 문제. 농도가 10%인 소금물 500g에 들어있는 그릇에서 100g을 덜어내고 물 100g을 넣고 잘 섞는다. 이 과정을 n번 반복한 후 소금물 농도를 A%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하라. 자, 농도 소금물 있는 것은 사실은 섞지만 우리가 침전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농도가 10% 소금물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있고 소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침전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섞이고. 자, 10%라는 얘기는 소금물 500g에 들어있는 농도가 10%인 순수 소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10%라는 것은 100분의 10이라는 얘기인데 100분의 10이 소금물 더하기 소금인 거예요. 소물이란다. 소금물 분의 소금의 비율이 10%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500g에 들어있을 때 소금물이 500g, 전체가 500g이라면 순수 소금량은 50g이 되는 거예요. 50g.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그릇에서 소금물 100g을 덜어내고 물 100g을 넣고 잘 섞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100이 빠져요. 100이 빠지고, 100이 빠진다 이 말은 소금물로 생각하면 전체가 400g이 된다는 소리고, 침전된 소금의 양은 40g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0%를 유지한 상태에서 순수 물만 100g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농도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소금물 자체는 500g이 되었지만 그때 소금의 양은 40g으로 침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 과정을 한 번 반복한 농도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하면요.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8%가 됩니다. 약분 되니까, 그죠? A1은 8%.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A2도 그럼 비슷하게 한번 해보면, 이제 다시 500g의 소금물 농도가 8%인데, 8%니까 40g이 있죠. 맞죠? 아까 전하고 그대로잖아요, 사실은. 물만 쌀이 넣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소금이 40g 있고, 자, 얘를 다시 이제 100g을 덜어내면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100g 덜어내면, 총 400g의 소금물에서 8%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곱하기 100분의 8하면 32죠? 8, 32. 32g의 소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100g을 더 추가해서 물만 넣을 거니까, 실제로 농도는 500분의 32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따라서 5를 나눠주니까 5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됐고, 그럼 어떤 관계식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번.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에 단계가 AN% 농도니까, 우리가 물을 지금 100g 뺑 상황에서 순수 소금의 양을 A%의 순수 소금의 양을 생각해 보면 400A 소금물에서 실제 100분의 AN%만큼의 실제 순수 침전된 소금물이 생기겠죠. 그렇죠? 400g이고 이 소금은 400에서 AN%잖아요. 그럼 그 소금에서 실제 이제 100g의 물을 더 넣으니까 물 자체는 100g의 물을 더 넣죠. 소금물 자체는 500g이 돼버리고 그렇게 돼서 농도가 옅어지는데 이때의 실제 농도는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얘가 우리가 찾는 A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약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00, 00, 100, 100 날아가니까 결국은 관계식이 5분의 4의 AN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군요. AN 플러스 1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 8일 때 5분의 4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계속 5분의 4씩 곱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내려갑시다. 6번입니다. AN은 A1이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6이 AN이다. 6칸이 간격으로 같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를 일단은 우리가 한번 정의대로 풀어보시면요. 이걸 생각해서 A1 여기다 쓸까요? A1 더하기 쭉쭉쭉 A5까지는 뭐 같은지 다른지 모르나 얘는 A6부터인데 A6는 사실 A1이랑 같아지고 이 말이죠. 그래서
쭉쭉쭉 가서 A30까지 있을 건데 5씩 단위가 끊어지니까 얘를 A6라고 안 두고 A6가 A1과 동일하죠. 아닌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A6까지 가고 A7이 A1과 같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일단 쓸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서 A30까지 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7부터 A6랑 다 동일한 게 5를 더한 거 A12까지가 또 같은 묶음이에요. 그래서 끝이 6, 12, 18 다 그룹으로 묶이는 거죠. 6, 5, 30 다섯 묶음이 지금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달리 표현하면 얘는 A1부터 A6까지 더한 것과 동일할 테니까 이런 묶음이 총 30개가 있어야 되니까 6, 5, 30 6짜리 묶음이 총 5개가 있으니 5 곱하기 A1서부터 A6까지 더하면 될 거예요. 자, 좀 줄여졌고 그 다음에 이 관계식을 살펴보면 6까지만 관계식으로 한번 살펴보죠. A1, A2, A3, A4, A5, A6인데 A1은 1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식에 의하면 A1에서 4를 더한 게 A3죠. 그래서 A3는 5고요. 그 다음에 A5는 여기서 또 4를 더한 거니까 9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홀수 그러니까 2를 더한 A7이 4를 더한 거죠. 4를 더한 거니까 이렇게 4씩 더해 가는 거잖아요. A7이 13인데 A7은 A1이랑 똑같아요. 그죠? 맞나요? 내가 잘못 봤네요. n이 1서부터 4까지만 쓸 수가 있으니까 A6까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A7은 이 관계식 가조건을 만족 못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럼 모순 나오잖아요. 그죠? A1이 13이 된다는 소리니까 H7이 13이 될 수가 없고 H는 A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뒷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호분은 일단 확보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A2, A4, A6만 생각해 보면 A2가 우리가 구하는 목표인데요. 여기 사실은 그럼 A4는 A2에다가 4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A2 더하기 4고 얘는 A6는 A4에서 또 4를 더하면 되니까 A2 더하기 8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보라색깔 표시를 다 3개를 또 따로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4에서 15니까 이 묶음 하나 안에서 5에 14, 15 홀수 1, 3, 5만 더하고 2, 4, 6을 해주면 A2가 3개 있으니까 3, A2 더하기 12, 4 더하기 8 보라색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45가 된다는 소리니까 정리를 좀 해주면 27 27에서 5 곱하면 5, 7, 35, 135 더하기 15A2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35를 넘겨주면 135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90이죠. 맞습니까? 이 두 개 더하면 45 맞잖아요. 마이너스 90은 15A2 이렇게 되는 거니까 A2가 뭘 곱하면 되죠? 15 나누면 6이죠. 6, 30 그래서 A2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A2로 구하기 목표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이건 하나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수학적 기납법이죠. 세제곱자리도 사실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또 문제가 나오네, 역시. 그죠?
네모안에 알맞은 수 또는 식을 써라. n이 1일 때 좌변은 1 세제곱, 우변은 1 집어넣은 거니까 1 만족한다 했고, k일 때 가정 썼고 양변에 이걸 더해줬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것은 기납법 가정을 좀 쓰라는 소리죠. 확실하게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써먹어야 될 가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정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것만 대치해서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이제 구조가 보이죠? 하도 하니까 2분의 k에 k 플러스 1. 그래도 이게 그냥 보면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뒤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는 지금 다 생략돼 있네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납법 과정을 써먹어라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네요. 교과서에 써먹어를 써먹었죠 지금. 써먹어. 근데 이 부분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대 이러면서 바로 생략해버렸네요. 뭐 맞습니다. 자, 그다음 끝났죠? 1하고 이렇게 됐다. 8번 어우 별 3개짜리. 이제 우리 증명 자신감 생겼으니까 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n이 2일 때 첫 번째 원 스텝을 가로 칩시다. 원 스텝 n이 2일 때 체크합시다. 1 더하기 2분의 1인가요? 맞죠? 어떻게 해서 1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1이 되느냐? 거꾸로 역산 2분의 2인가? 얘는요? 2분의 3인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일단 원 스텝 됐고요. 투 스텝 갈까요? 투 스텝은 밑에다가 자리가 되어있지. 투 스텝 밑에다 쓸게요. 투 스텝 가자. 투 스텝. n이 k일 때 성립 가정. 즉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손이 아프죠? k분의 1 그다음 k 2k 라 하자. 참으로 설정 가정 써먹어야 되는 부분 이제도 뺄게요. n k 플러스 1일 때 되는지 체크하려면 2분의 1에 빰빰빰 k 플러스 1까지 있고 그 다음 넘버가 빨간색 한번 줄게요. k 플러스 1분의 1 부등식만 만족하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일단 등호로 가도 되고 어쨌든 부등호 하나 나와가지고 이까지는 가지겠죠.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k 플러스 1에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 빨간색 쓰려다 그냥 씁니다. 이제 분의 2에 k 플러스 1이죠. 결과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고 메꿔볼까요? 일단은 우리 기납법 가정 무조건 씁시다. 기납법 가정은 보라색. 쓰니까 여기 빵 양수니까 이거 전체 이걸로 대치가 된다. 그죠? 그래서 넣을게요. k 플러스 1분의 2k 기납법 가정은 써먹어졌습니다. 이제 더 안 써도 돼요. 때에 따라서 뭐 더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수학에서.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고교 과정 안에서는 한 번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분의 1. 이거 뭐 계산해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죠. 통분해라. 이거 지금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통분하죠.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자, 이 두 개 지금 엮어야 되는데 역산할게요. k 더하기 2분의 2k 플러스 2. 자, 얘가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클까 살펴보려면 분모가 얘가 더 커지고 분자도 얘가 더 커지니까 지금 분모는 작을수록 커지고 분자는 커질수록 커지니까 지금 대소 비교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크로스가 있잖아요. 크로스가 네 개 다 양수니까 그죠? 크로스를 시켜서
만약에 이제 요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왜냐 하면 소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하노이 탑을 좀 침범해서 이 k 플러스 1 크로스해서 k 플러스 2 맞죠? 이거 두 개 곱해 크로스 그 다음에 2k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돼요. 증명 맞죠? 플러스 k 플러스 1 이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볼래? 얘 양수니까 내려주고 얘 양수니까 내려주고 이게 가능하죠. k 플러스 1이랑 k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분식을 만족하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끝이 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야기합시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 안에 또다시 이유를 씁니다. 계속 추적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자. 조금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 밑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고 오겠습니다. 밑에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전개를 할게요. 2k 제곱 4k 5k 오케이 나눠주면 돼요. 성질을 그죠? 2 그냥 계산이에요. 증명이 아니고 2k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뭐죠? 2k 2k 4k인가? 그 다음에 2죠. 자, 이 두 개만 비교해 볼까요? 2k 제곱 2k 제곱 날라가고 2 날라가니까 5k 4k죠. 그럼 4k 넘겨주면 k가 0보다 크냐 이것만 남죠. 4k 넘겨주면 따라서 k는 0보다 크다 이 말은 당연하죠. k는 자연수니까 k는 자연수고 그래서 k는 자연수이므로 k는 0보다 크다. 따라서 이런 식의 성립한다라고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지만 그래도 할 말이 없죠. 맞죠? 따라서 이거 각각을 묶어주면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 이유 때문에 딱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폼 나겠다. 그죠? 얘 크로스 결론 한 번 더 써줄까? 알았어요. 한 번 더 써줄게요. 아니 그냥 되겠죠. k 플러스 2 내려주고 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이쪽 내려주면 성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 알아서 증명됐다. 네, 별 3개짜리지만 우리에게는 쉬운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좀 해드릴게요. 그때 감소 좀 해드릴게요. 간단히 필기 정리하시고 원스텝, 투스텝 다 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그래서 증명은 뭐 됐습니다. 자, 이제 하노이 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노이 탑 정말 유명한 문제인데요. 고대 인도 바나레스 사원에서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원에는 커다란 구리판에 3개의 다이아몬드 기둥이 서 있고 하나의 기둥에는 순금으로 된 64개의 크기가 다른 서로 다른 원판이 쫙 써 있어요. 64개가 있다고 이렇게. 큰 원판부터 작은 원판에 놓이지 큰 원판을 작은 원판에 위에 놓이지 않고 하나씩 다른 기둥으로 옮겨 64개의 원판을 다른 하나의 기둥으로 모두 옮겼을 때 세상에 좋은 말이 온다고 한다. 이 지금 탑이 있는데 얘를 그대로 이렇게 64개를 다 있는 거예요. 다 여기로 옮기는 건데 이 전설과 같은 원판을 옮긴 퍼즐을 하노이 탑이라고 하고 하노이 탑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 한번 이동할 때 한 개의 원판만 옮긴다. 큰 원판이 작은 원판 위에 놓여 있지 않는다. 큰 원판은 작은 원판 위에 놓여 있지 않게끔 이동을 해야 된다. 이 규칙대로 한 기둥에 있는 원판을 모두 다른 기둥으로 옮길 때 원판의 최소 이동 횟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3개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판으로 이제 이 판으로 옮기고 싶다 하면 얘는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하나 보내고 뭐 적절하게 섞어서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얘를 64개를 다 옮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64개가 너무 많으니까 수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사용해 가지고 이 원판을 어떤 규칙성을 가지면서 이동될 것인지 살펴보면 이에 대한 점화관계
관계식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이 온다고 해서 난제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풀린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 교과서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한 기둥에 쌓여있는 n개의 원판을 모두 다른 기둥으로 옮길 때 이 최소 이동 횟수를 이제 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 횟수가 있긴 있느냐, 그리고 최소로 이동할 때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자는 건데, 다음 원판이 두 개일 때 원판의 최소 이동 횟수를 옮기는 과정을 나타내봤다.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여기 이제 구리판, 다이아몬드 기둥에 구리판에 이렇게 두 개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결과를 내고 싶은 거예요. 결과물을. 그럼 이동은 뭐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얘를 일단은 제일 위에 녀석은 이 빨간 판을 옮길 수 있죠. 그 다음에 노란색을 다시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걸 이렇게 옮겨주면 하나, 둘, 세 번 만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일 때, n이 2일 때 이동 횟수 a2는 3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규칙성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멈춰두고 세 개일 때를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죠? 가장 작은 값이 나오도록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 자, 했어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지금 위에 보면 노란색, 빨간색이 있었잖아요. 노란색, 빨간색이 있고 지금 보라색 깔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상황이니까 얘를 바닥으로 보세요. 보라색 깔을 바닥으로. 그러면 두 개짜리일 때 일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개수가 3번이었거든요. 그래서 3번을 사용하게 되면 이 노란색 보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이동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찾는 A2였죠. A2만큼 걸리게 되면 이 상태로 되고 얘를 바닥으로 본 거예요. 보라색을. 그럼 이제 보라색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A3를 그냥 구하는 게 목표니까 좀 다시 지울게요. 그러니까 보라색을 바닥으로 두고 노란색, 빨간색이 이제 두 개짜리일 때 일단 요로 옮기는 방법의 수가 A2인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얘를 거쳐서 오게 되면 이렇게 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로 보내는 거예요. 노란 색깔, 그 다음에 빨간 색깔. 그럼 얘들은 이제 사라지겠죠? 얘들은 이제 없어졌고, 이렇게 옮기는 개수가 A2인 거죠. 이래 갔다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라 색깔을 바닥으로 봤더니 보라 색깔을 이제 하나의 판으로 보게 되면 얘를 이쪽에 옮기는 게 최종 목표니까 이 보라색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제일 긴 거 있죠. 이때 횟수가 몇 번 들어가냐면 한 번 들어가죠. 한 번만 이동을 하면 되니까. 이때 이제 플러스 1이 되고 다시 이 노란색, 빨간색이 있는 영역을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이쪽 이동하고 이쪽 이동하고 이쪽 이동하면 3번이 걸리잖아요. 하나, 둘, 셋. 그죠? 그런 식으로 그 개수를 우리가 A2라 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올리게 되는 이 수를 또 A2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란 색깔, 그 다음에 빨간 색깔로 얘를 바닥으로 보고, 그죠? 이렇게 옮기게 되면 얘도 또 사라지고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3라는 이 횟수는 보라색을 포함한 거죠. 한 개가 바닥으로 들어오게 되면 A2를 먼저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녀석을 한번 옮겨줘요. 제일 바닥에 있는 녀석을 원래 우리가 찾고 싶은 곳으로 옮겨주고 다시 A2만큼을 한 번 더 일로 가야 되니까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지금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활동 2의 답이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일 때 원판을 옮기는 방법 중에 세 개일 때 원판을 옮기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A2를 이용하여 A3를 구한 방법을 생각해 보자가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관계식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활동 3 볼까요? 활동 2에 생각한 방법을 통해서 A4를 구해보고 이 사이 관계를 이제 한번 구해봐라 이건데 A4도 그러면 이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검은색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하죠. A4를 구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이쪽이 골이라고 합시다. 자, 일단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맞죠? 3개를 옮기는 것은 A3로 이미 구했습니다. 여기, 그죠? 맞죠? A2가 3이었으니까 A3는 7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A3라고 7이라고 하지 않고 일단 A3라고 합시다. 제일 위에,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을 바닥으로 보고 A3를 전체를 이렇게 옮기는 방법수가 A3개예요. 3개를 3개 원판으로 여기로.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고요, 일단. 맞죠?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다. 이해되죠? 그러면 얘들은 사라질 거예요. 줄게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제일 큰 녀석 바닥을 우리가 찾고 싶은 골로 이동, 전체를 밑에 있는 한 개를 골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제일 밑에 제일 큰 녀석이니까 여기 이동. 자, 그때 더하기 1이 추가가 되고요. 다시 이 3개짜리를 여기로 전체로 옮기는 방법수가 A3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판이 나머지 그 다음 단계였던 3개가 올라가고 얘들은 사라지게 됨으로써 총 A4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A4라는 녀석은 역시나 2A3, A3에 한번 옮긴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A3 더하기 1 더하기 A3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A3를 한번 여기를 옮기고 더하기 제일 끝판 올리고 하나 보내고 다시 A3를 마지막 다이아몬드 대롱에 올려주니까 2A3 더하기 1이죠. 네, 좋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식이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AN 플러스 1은 비슷하게 생각하게 되면 2A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사용하게 되면 A4는 어떻게 되겠어요? A4? A4는 A3 2714에 1이 더해지니까 1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처리가 되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녀석은 A64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A64는 대충 어떤 수가 될까? A2가 3, A3가 7.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3이라는 녀석을 좀 수의 구조를 본다면 2의 제곱 빼기 1로 볼 수 있죠. 7이라는 것은 8 빼기 1이니까 2의 세제곱 빼기 1로 볼 수 있고 A4는 15니까 16 빼기 1, 즉 2의 4제곱 빼기 1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관계식을 생각할 것 같으면 유추하건대 AN은 2의 n승 마이너스 1로 일반적인 일반항이 나오고 따라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저 인도 바나레스 사원에서 했던 저 불가능 문제는 A64의 수가 나옵니다. 2의 64승 마이너스 1. 이 정도의 횟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이동 횟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2의 64승이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상용로 갈 때 엄청 큰 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 수가 엄청 이렇게 큰 수는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무한대로 생각했느냐 아니냐 이 관계가 지금 현대 수학에서는 이제 밝혀진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답 유명한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영작급에서 이거를 출제를 한 적도 있었네요. 원격과제로. 근데 딱 그게 또 나왔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스스로 마무리하는 수열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원격 기간일 것 같은데 꼭 풀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뵙도록 하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